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장 생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관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 생산할 때 어떤 종류들이 필요한가?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돈이 필요하겠죠. 이 3요소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경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수익성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생산 관리의 목표입니다. 납기 관리 또는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납품하는 납기 기일이라는가 아니면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수익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얼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생산을 어떤 라인에 의해서 어떻게 유연하게 내가 잘 만드는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생산관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조 공정의 주요 관리 항목으로는 시간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습도, 공정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제과 제빵을 만들 때 그게 이제 최상의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건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물건의 가치라는 건 품질 또는 기능, 나누기 원가 또는 가격으로 물건의 가치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의 가격은 너무 낮게 측정한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높게 측정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가격에 맞는 것을 잘 어떻게 가격 측정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물건의 가치값으로 나타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활동 구성 요소인 7M이라는 게 있어요. 1차 관리와 2차 관리가 있는데 1차 관리에서는 사람과 그 양과 질 또는 재료와 품질 또는 돈 자금이 필요하겠죠. 1차 관리할 때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 원가도 필요하다. 자금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관리에서는 그걸 만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가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 것이냐, 스펀지 도우법으로 만들 것이냐, 냉동법으로 만들 거냐, 발효종을 이용해서 저온 저장으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정 뭐 3시간 만에 만들 것이냐 아니면 2시간 만에 만들 거냐 뭐 이런 거라든가 공정을 어떻게 잘 지켜서 할 거냐 아니면 뭐 단순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 제대로 지켜가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나 시설들 기계는 우리가 이제 믹서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기, 그 다음에 오븐기, 작업대 등등등 시설을 잘 갖추어서 오늘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거의 다 포함돼서 잘 갖추어져 있는가 또는 시장성, 내가 이걸 어디에다 판매를 할 건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할 건지 아니면은 중년층 아니면 시니어분들한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규모가 큰 곳인지 아니면 작은 동네인지 아니면 나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이 제과점을 멀리 숲속에 있어도 찾아오는 곳인지 뭐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생산의 시스템을 한번 보면은요. 생산의 시스템을 보면 생산과 비용 생산 비용은 변동비의 절감과 더불어 생산액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생산액을 높여야죠. 하는데 마이너스 정책을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진율이 높아야 되고 생산액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비는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내가 뭐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전기세로 만약에 뭐 10만 원이 나갔어. 이번 달에. 다음 달에도 고정적으로 10만 원이 나가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만드는 공정이나 아니면 배합비라든가 그 하는 사람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10만 원 나가는 것을
9만 원에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소비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11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수단을 강구되어야 됩니다.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 뭐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거는 많이 힘들겠죠. 우리가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오늘 하나 제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식빵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생산량을 늘려서 아니면 단가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높여서 질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맛있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산의 시스템입니다. 투입에서 생산 활동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 시스템의 분석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정비 또는 변동비 또는 매출,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정비를 보면 매출의 증가나 감소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에 일정일 소요되는 비용. 매일같이 이제 일정량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고정비를 말하는 거죠. 기본급, 제수당,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고정자산세. 내가 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여기 이제 세, 임차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기본급 아니면은 뭐 감가상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고무주곡도 마찬가지예요. 고무주곡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다 보면은 나중에 달아가지고 이제 다른 거 새 거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변동비를 보면은 매출의 증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비용, 재료비, 상품 매입액, 외주 가공비, 운임비, 포장비, 직원의 잔업수당 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를 샀는데 밀가루가 뭐 3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더니 3만 2천 원, 2천 원이 또 올랐네요. 뭐 이렇게 재료비 올랐는 거거나 아니면 운임비 같은 경우도 기름값에 의해서 운임비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생산되는 양에다가 가격을 곱한 것이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그의 이제 우리가 차액이 얼마큼 남느냐, 몇 퍼센트 마진율이 남느냐라는 것도 판단을 해야겠죠. 나중에는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과 이익의 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매출액은 되게 많아요. 매출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치는데 이익이 남는 거는 뭐 한 1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러면 10%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만들고 잘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손익분기점이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죠. 수익과 비용, 이익의 관계를 분석, 검토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도 손해도 없는 매출액은 작은 의미다. 매출이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익이 발생하고 줄어들면 손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손익분기점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에 의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고정비 나누기 1 마이너스 변동비 나누기 매출액, 또는 고정비 나누기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은 고정비 나누기 한계 이익률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수량에 의한 손익분기점은 여기 고정비 나누기 판매 가격 마이너스 변동비 나누기 판매량, 또는 고정비 나누기 제품 한 개당 한 개 수익으로서 우리가 판매 수량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손익분기점인 거죠. 비용과 매출액을 이렇게 봤을 때 손익분기점 요 시점부터 우리가 이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대한 고정비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변동될 수 있는 이 변동에 따라서 내 이익이 더 많아지느냐, 이익이 좀 줄어드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산 계획입니다. 인원 계획, 평균적인 결근율, 기계 능력 등을 감안하여서 인원 계획을 세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이제 한 사람당 얼마씩 판매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실력의 차이에 의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제일 잘하시는 책임자급인 분은요, 뭐 사람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 있죠.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하루에도 100만 원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단계에 계시는 분은 대부분 한 40만 원에서 뭐 80만 원, 또는 뭐 30만에서 한 60만 원. 또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약 한 25만 원에서 뭐 50만 원 정도 사이, 뭐 요 사이에서 이제 그 능력의 차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원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비 계획입니다. 기계와 설비 보존은 계획하는 일. 기계와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5분 같은 2매 3단을 살 거냐, 3매 3단을 살 거냐, 4매 3단을 살 거냐, 또는 믹서기도 12인치짜리, 14인치짜리, 아니 스파이러 믹서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설비를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계획은 신제품이나 제품 구성비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품은 항상 내가 똑같은 것만 판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개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리화 계획, 생산성 향상, 외주,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 내가 생산성을 얼만큼 향상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외주를 주고서 생산을 한 다음에 내가 납품을 받아서 판매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훈련 계획, 교육. 우선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아직 경지에 우리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직업 교육을 항상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 교육과 직업 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책임자나 또 아니면 대표자 분들이 교육을 항상 매일같이 향상 교육을 해줘야지 우리가 생산 가치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인당 생산 가치는 생산 가치 나누기 인원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공장 시설의 배치입니다. 작업용 바닥 면적은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넓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불필요한 장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내가 어떻게 제대로 그런 기계들을 설치를 하고 동선을 짧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자, 판매 장소의 면적은 공장 면적의 2대1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이제 판매 장소가 공장보다 조금 넓은 것이 조금 더 좋겠죠. 2분의 1 정도, 2대1, 그러니까 2배가 좀 더 넓은 판매 장소가 좋겠습니다. 공장의 소요 면적은 주방 설비의 설치 면적과 기술 자원이 작업을 위한 공간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장의 모든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기본은 주방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설계이다. 주방과 그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그 효과적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가 관리의 실무를 보면은요, 원가 관리의 실무. 직접 원가는 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네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로 직접 생산 원가를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 원가는요. 직접 원가, 위에서 계산할 때 직접 원가의 제조 간접비,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제품의 원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총 원가는요. 제조 원가 더하기 판매 가격 더하기 일반 관리비로 총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판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보시면 판매 가격 총 원가 더하기 이익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원가 구성하는 요소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초 원가는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재료비로 기초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절감 방안입니다. 원재료비를 절감한다.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재료를 내가 절감한다라는 것은요.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 단가와 결제 방법을 합리화해야 된다. 구입 단가를 내가 직접 가서 사오지 않는 이상은 중간 마진을 유통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단가가 올라가겠죠. 사실 뭐 한 개 정도라고 하면 얼마 차이 안 나요. 몇천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개수가 뭐 똑같은 제품을 개수가 좀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계산해 보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 구입 단가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제 맨 마지막에 결제하는 그 가격을 내가 이제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옆에 있는 제과점보다 내가 100원을 더 비싸게 받을 거냐, 조금 싸게 받을 거냐. 뭐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원재료비 절감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자, 원재료의 배합 설계와 제조 배합 설계를 최적 상태로 해서 수율을 높임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율이 높아지면 사실은 저장성도 좋아져요.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제빵을 만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게가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한 개 0. 몇 그램이라도 조금 더 나오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창고 관리 적정화로 원재료의 입고 및 보관 중에 생기는 불량품을 줄이고 재고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을 없애거나, 우리 불량품이라는 것은 재료이라 하면서 잘못 재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발효를 너무 과발효 시켰다거나 아니면 적게 발효를 했다거나 굽는 온도를 너무 높게 해서 탔거나 덜 익었거나 그렇게 해서 불량품을 줄이는 것이 원가 절감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량률을 최소로 해서 수율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노무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무비를 절감하는 것.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업의 표준화의 간이화를 계획해야 된다. 내가 이제 최대한 이제 공정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공정을 다 줄여서 해야 되는 공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서 가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인구가 이제 감소되고 있잖아요.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처음부터 재료 기량부터 해가지고 굽는 과정까지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냉동생지를 사가지고 냉동생지에서 해동과 2차 발효와 굽는 과정만 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산 기술의 측면에서 제조 방법을 개선해서 향상시킨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트법이라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옛날에는 반죽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법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나이트 스펀지 도법이라든가 아니면 중종법 뭐 이런 거, 또 냉장법, 냉동법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생산 기술을 개선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의 단계에서 생산 요소 시간, 공정 시간을 단축시킨다. 소요 시간이나 공정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제과제빵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빵이 빨리 만들어지긴 하지만 향맛 조직감은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산기 단계에서부터 요거 단축시킨다는 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냉동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순화 작업을 나중에는 아마 파베이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베이킹은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거냐면 빵을 다 구워요. 한 3분의 2까지 다 구운 상태에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급속을 냉동시킨 다음에 그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시만요 하고서 오븐에다가 약 4, 5분 정도만 구워서 나오면 지금 갓 나온 빵하고 동일한 조건의 그런 생산 시스템으로 파베이킹이라는 제품이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이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파베이킹으로 만드는 제품이 있는지 우리 동네 제과점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설비를 쉬게 하거나 작업 중에 가동을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븐에 들어가고 나오고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차가 있어 지금 굽지 않는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오븐이 쉬지 않는 방법. 발효기에서는 조금 이동하면서 좀 쉬는 공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븐이 쉬게 되면 내가 나중에 퇴근 시간도 늦어진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윤리의 무장으로 생산 능률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산하면서 정확하게 그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제조 시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작업자의 부주의를 먼저 보면요. 작업 표주의나 작업 지시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매일같이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사 기준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잘 맞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책임자나 아니면 대표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을 하지만 내가 계속 매일같이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은 기술 수준 또는 작업에 미숙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거나 현장에서 기술 개선을 지도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술이 좀 약해요.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거쳐서 내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강, 사내 연구회를 통해서 자기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늦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자기개발을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남는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쉬는 날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지. 같이 내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쪽 사람이 알고 있는 기술 내가 전수받는 그런 세미나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낮은 기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제품량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업 여건의 문제입니다. 작업 표준화. 기계와 작업기기에 정상 작동하도록 보수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매일같이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만 잘 지켜서 간다면 작업 여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노무비를 한번 볼까요? 노무비. 자, 노무비는 제조 활동과 관련된 인건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무비는 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은 제품 제조를 위한 노동력에 지급되는 대가이고요. 노무비를 매입한 노동력은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작업 표준화의 기본 방향입니다. 관리자에 필요한 인식, 숙련자 작업의 동의,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을 시 협의를 거쳐서 수정해서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작업을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어느 날 뭐 주문이 들어왔다거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요거는 잘 수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작업의 표준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작업의 표준화입니다. 작업의 표준화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산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제품 규격을 지키기 쉬운 방법,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의 방법, 누구에게나 간단히 교육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작업의 표준화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잘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을 제대로 지켰을 때에 우리 제품이 맛있게 잘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